건강한 오늘을 위해 만났습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함께하는 통합진료실 한양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양천의 촌장 김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언제나 한양천 입시민들의 건강을 든든하게 책임져 주시는 네 분의 주치의 선생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그 친구들 만나면은 하는 얘기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아,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뭐 옛날에는 뭐 하는 일은 어때?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너 건강하니? 뭐 애는 잘 크니? 건강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부모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젊었을 때는 쇠도 씹어 먹었는데 나이 드니까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다. 맞아요. 이런 말씀 자주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막상 나이가 드니까 그 말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중년의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소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정말 실감한다고 하세요. 기름지거나 과식을 하면 다음 날까지도 속이 너무 너부룩하고 배에 가스도 많이 차고 또 이렇게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배만 자꾸 나오고 뱃살이 찌니까 신경이 쓰인다고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녀 할 것 없이 대표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뱃살이 늘어나는 네. 이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팔다리는 얇아지는데 운동을 해도 이 배가 불룩해지는 게 어쩔 수가 없고요. 예. 체중은 그렇게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바지 허리가 안 맞고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은 안 빠지는 이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한양천 찾아주신 골골 주민도 지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유독 소화가 안 돼서 너무나 지금 걱정이 크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신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까요? 골골 주민을 만나러 온 이곳 어딜까요? 열심히 에코바이크를 타고 있는 골골 주민인데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돼서 운동이라도 하면 좀 나을까 싶어 나오셨다고 해요. 문제는 마음과 달리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은데요. 토날 것 같아. 나 그 전에 운동 좀 하고 했는데, 이 잠깐 하니까는, 심차. 다른 분들은 한 10분 정도 계속 유지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체력이 없다 보니까 한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유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체력이 없는 것도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살이 찌니까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20대 때는 44kg, 많이 나가야 45kg였어요. 30대까지도. 진짜 날씬하셨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살이 찐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52살쯤 됐을 때 갱년기가 왔어요. 그때부터 살도 찌지만은 제일 큰 고민은 위.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아요. 항상 먹고 나면은 정말 꼭 체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한 느낌? 이제 모든 제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게 한 5년 사이에 제가 한 17kg 정도가 찐 거죠. 갱년기 때는 소화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갱년기 때는 예전만큼 먹지도 않는데 소화는 안 되고 살은 더 많이 찌게 됩니다. 소화력 높이는 운동도 좋지만 너무 의욕만 앞서는 건 아닐까 걱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지러워. 물 드시고 3분 뒤에 할게요. 힘들어. 진짜. 아니 뭘 그렇게 지금 눈치를 보고 계세요? 힘들어. 와, 뭐예요, 저게? 네? 물이 아닌데요? 과자네요. 코 과자를 텀블러 안에. 아니 소화 안 된다면서 운동 중에 과자를 드시다니. 이게 한두 번 지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면은 당이 떨어져서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나 쓰러져요. 진짜. 안 돼. 힘들어서. 과자보단 물이나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게 소화에도 도움이 될 텐데 말이죠. 달랑 과자 2개 드시고 체하셨어요. 아, 몰래 또 빨리 드셔서 그렇죠. 아유, 소화 안 되니까 결국 또 소화제까지 드시네요. 과자를 또 급하게 먹어서 그런지 또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해요. 그래서 얘를 좀 마시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마셨어요. 이거 자주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두세 병은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아, 힘들어. 아이고. 아, 나 진짜 계단이 너무 싫어. 저 관절도 안 좋아진 이유가 소화불량 때문인 것 거야. 같아요. 아, 다리야. 소화불량이 심해지다 보니까 소화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뱃살만 찌더라고요.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다리에 무리를 가면 저녁에 제가 너무 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너무 아파서. 우리 골골주민 같은 경우에는 소화불량으로 위장 운동도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소화 효소도 부족해 보입니다. 과연 골골 주민의 건강 상태가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혈액 검사, 체성분 검사 이렇게 전반적인 건강 검진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시고. 네. 검사한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골격근량은 많이 부족하고 체지방량은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합병증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요, 중성지방, 지방간 등도 기준보다 높아서 소화불량 개선 및 건강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한양촌의 골골 주민으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아,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그 저희 화면을 봤는데 건강 위해서 뭔가 지금 체중 관리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네. 나이가 들어서인지 살을 빼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네. 누워만 있고 싶고요.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숨어서 그렇게 뭘 드시더라고요. 그런 걸 포기하고도 처음에는 굶어도 보고 단식도 해보고 했는데 좋다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네. 계속 살은 계속 찌는 상태고 어. 결국은 지금 포기한 상태예요. 포기를 했어요, 아예? 안 되니까 도저히. 네. 그러니까 노력을 이렇게 하셨는데 오죽하면은 포기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까 싶을 만큼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특히 지금 근데 좀 고민인 게 아까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50 나이 들어서면서부터 소화가 너무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는 그냥 뭐 소화가 안 되네, 네. 좀 불편하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먹으면 속이 꽉 막힌 느낌, 더부룩하고 항상. 그러니까 꼭 체한 것 같고 답답하고 꼭 가스도 자주 차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변비, 소화제는 달고 살고 제일 심한 건 뱃살이죠. 뱃살이 진짜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 네. 뱃살은 계속 나와요. 살은 다른 데는 안 찌고 여기만 찌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게요. 이게 중년 이후에 흔하게 겪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소화불량이거든요. 이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체내에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능력, 즉 소화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배변으로 배출돼야 할 음식물이 잘 분해되지도 않고 장에서 찌꺼기 상태로 오래 머무르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음식물들이 장 속에서 썩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장 속에 정체된 음식물들이 썩게 되면 장독소가 발생합니다. 결국 장독소가 쌓인다는 건 곧 비만을 부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년층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죠. 아니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좀 대부분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사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장년층이 유독 소화불량을 심각하게 겪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에서 효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효소라고요? 효소? 네. 이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입이 자주 마른다거나 탄수화물을 먹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들이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몸속에 소화 효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효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분해하는 건 물론이고요. 체내에서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고 또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체내 효소는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실제 노년기에는 청년기보다 효소 분비량이 최대 5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소화를 책임지는 장기를 비위라고 부릅니다. 비위는 위장과 췌장, 소장 기능을 함께 포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는 음식을 받고 비장은 이것을 에너지로 바꿔서 운반하는 역할은 물론 혈액 필터 역할과 함께 면역 기능을 담당합니다.
흔히 우리가 비위가 약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속의 효소가 줄어들게 되면요, 이 비위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소화불량, 변비, 설사, 복부 팽만과 함께 복부 비만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네, 이 투명 비커를 장이라고 가정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체내 효소가 부족해지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장 속에 음식이 오래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장 속에서 음식이 썩게 되면서 장 독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요. 오우, 오우, 오우. 이게 이제 막 배 빵빵할 때 느낌이잖아요. 더부룩하죠? 보기만 해도 막 속이 막 지금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 골골 주민 표정이 너무 레벨다. 공감이 되는 표정이에요. 정말 뱃속에서 부글부글 가스가 막 끓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실제로 젊은 층과 노인의 효소 생산량을 살펴보면요, 무려 30배가량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효소가 줄어들면 소화는 당연히 잘 안 되게 되고요. 장에 독소가 쌓이면서 결국 내장 지방이 쌓이고 고스란히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골골 주민처럼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2년 사이에 무려 2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환자의 연령대가 주로 50대에서 70대가 가장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효소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년이 되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복부 비만에 좀 취약해지는 이유가 효소가 줄면서 발생하는 소화 불량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골골 주민도 검사 결과를 보면 복부에 쌓이는 내장 지방 레벨이 평균 10보다 훨씬 높은 무려 16이더라고요. 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를 분석한 결과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소화불량 위험이 최대 3.7배까지도 높아졌다고 해요. 이렇게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소화기관에도 더 큰 부담이 되겠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엑스레이 사진에서 파랗게 표시된 부분들은 정상적인 가스 패턴입니다. 그런데 효소가 부족해서 장에 가스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차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장내 가스인데요. 왼쪽과 비교해보면 가스도 월등히 많고 장도 더 부푼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냥 봐도 불편해 보여요. 예,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장내 가스가 가득 차서 빵빵해진 위장관이 주변 근육이나 장기들을 압박하면 극심한 복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복압이 이렇게 높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소화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소화불량 자체가 체내 대사를 방해하고 지방 축적을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소화불량은 죽어도 빠지지 않는 뱃살의 원인이 되고요. 뱃살은 다시 소화력을 무너뜨리는 지독한 악순환을 만든다는 거죠. 즉, 체내 효소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화불량은 복부 비만으로 가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체내 효소가 줄어들고 장 독소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염증이 지방세포와 만나면 복부의 내장 지방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내 효소 부족으로 장 독소가 처음 쌓이게 되면 소화불량이나 장 질환으로 시작하겠지만 문제는요, 장 독소의 분자 구조에는 그 자체로도 발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시간 장 독소가 점점 쌓이게 되면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혈액을 끈적거리게 하는 고혈당뿐만 아니라 면역질환, 심지어는 암과 같은 악성 질환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소화불량이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쉽게 넘기는데 결국 몸이 보내는 SOS 구조 신호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골골 주민의 고민을 좀 해결해 봐야 될 텐데 일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소화 안 되고 몸은 피곤하니까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 아우 힘들어.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출출해. 나의 간식이 어딨지? 되겠다. 어디서 뭔가 지금 소파 밑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냥 보물지 않고 저기까지 가려는 것도 너무 귀찮아서 그냥 제가 수시로 먹을 수 있게 여기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먹고 싶으면 뭐 딱 먹고 또 싫으면 싹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모르잖아. 아니 근데 너무 지금 정제 탄수화물만 드시는 것 같아요. 걱정이 좀 되네요. 아 맛있어.
아이고, 이게 누워서 드시기까지 소화불량 유발 습관은 다 가지고 계신 우리 골골 주민입니다. 누가 보면 지금 병실에 계신 줄 알겠어요. 저는 누워서 먹는 거 일상이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편하니까. 일단은 편한 게 최고 아닌가요? 저렇게 정제탄수화물 같은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거든요. 배달이나 하나 시켜 먹어야겠다. 몇 시야? 배가 고플 때가 됐네. 과자로 지금 계속 배 채우셨는데 지금 배달 음식 중에서도 햄버거를 지금 고르고 계시네요. 오예. 짜.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아우. 라면 하나만 먹어볼까? 아니 설마 지금 라면을 또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 가지고 나오실 때 또 아주 행복해 보이세요. 지금 방금 식사 시키신 거 아니에요? 네, 시켰어요. 근데 라면을 지금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 사이에 잠깐 에피타이저? 소화가 계속 안 된다고 하셨는데 라면이 에피타이저라뇨. 아니 라면도 그냥 라면이 아니고 햄이랑 이것저것 엄청 넣으시는데요. 활용점점 치즈. 맛있겠다. 과연 와. 저 고봉 라면까지 다 드신 후에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을까요? 햄이었어. 왜 같이 먹어야 돼? 아니 식욕은 이렇게 엄청난데 소화 능력이 따라주질 않잖아요 지금. 다 드셨어요. 우와, 한 그릇 뚝딱 다 비웠습니다. 와, 역시나 또 소화제 찾으시네요. 배야. 이 정도면 소화제 아주머니라 불러야겠는데요. 소화제 퀸? 이걸 안 마시면은 불편해요, 속이. 그래서 좀 마시고 나면은 좀 트름도 잘 나오고 속이 좀 개운하니까는 의례껏 먹고 나면은 얘를 습관적으로 먹는 것 같아요, 소화제를. 소화제도 너무 과다 복용하면 안 좋습니다. 이 습관성으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미영아 나왔어. 야, 햄버거 시켰냐? 네가 갖고 왔냐 왜? 요 앞에서 받았어. 근데 내 것도 시켰어? 당연하지, 내가 너 입맛을 모르겠냐. 맛있겠다. 맛있는 음식만 보면 소화불량은 그냥 잊어버리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소화제를 달고 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참 맛있게 드시네요. 너 먹으니까 내가 배부르다야. 그래? 먹시 효과니? 뭐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배부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여러 번 나눠서 드신다는데 왜 소화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 지금 많이 자주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잘 먹는다. 난 벌써 배부르다. 이 집에 그거 먹고 배부르네. 이거 다 먹어야지 아까우니까. 배불러 많이 먹었지? 좀 쉬자. 너무 먹는 배불러. 것도 힘들다. 햄버거 드시고 바로 또 쇼파로 같이 가서. 드시는 거예요? 와. 우와. 나 2중 3중이야. 귀엽지 않니? 내가 출산할 것 같아. 나도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러다 갑자기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구토나 속쓰림이 발생할 텐데요. 한순아, 나 저기서 배야. 소화제 좀 갖다 줘. 또 먹어? 그거 그것도 자주 먹어야 돼. 먹으면 안 좋은데. 아니야, 그거 먹어야지 속이 시원해. 나 여기 좀 두들겨 줘봐. 체했나 봐 또. 급하게 먹었나? 야, 조금만 먹어 그러니까. 벌써 불편하시네요. 소화제를 또 드시는 거예요? 오늘만 몇 개째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것도 중독 아니야? 아니야, 난 이렇게 먹어야 돼. 그래, 소화돼. 내려갔어? 이거 먹으면 그래. 근데 원래 배부르면 졸려. 그래서 나 좀 편하게 있어. 좀 자. 시원하니까 졸립다. 배부르고. 아니 근데 충격적인 거는 저러다가 진짜 잠들었다고 제작진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짜요? 저렇게 진짜 주무셨대요. 자, 이렇게 골골 주민의 일상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보면서 떠오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배짱이. 배짱이. 네, 배짱이가 나무 그늘 밑에서 놀다가 먹다가 자다가 놀다 먹다 자다 하잖아요. 우리 주치의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 골골주민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하거나 소파에 거의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다거나 혹은 식사 후에 심한 식곤증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이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요? 네, 이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급격하게 혈당이 확 올라가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효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소화가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런 탄수화물이 또 뒤늦게 소화가 되면서 식후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또 이 혈당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는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요. 골골주민처럼 졸음이 쏟아진다던가 무기력하다거나 또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효소가 떨어지는 중년 여성일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면, 과자 등과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은 혈당 스파이크에 치명적입니다.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흰 쌀밥, 흰 빵, 과자, 라면처럼 가공된 음식들은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식사 후에 15분에서 30분 안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맞습니다. 이 지방세포가 가장 많이 있는 신체 부위가 바로 복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골골주민처럼 탄수화물을 지속적으로 과잉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이 인슐린은 보통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낮춘 혈당을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한다는 말인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결국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 감량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소화력도 잡고 뱃살을 빼려면 먼저 우리 몸에서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는 효소를 채워야 합니다. 근데 효소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럼요. 효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해서 분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체내에서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고 또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행히도 부족한 효소는 외부에서 섭취해서 보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체내 부족한 효소를 외부에서 섭취하면 소화와 신진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효소를 보충을 할 수가 있대요. 요 얘기 듣고 지금 골골주민 표정이 굉장히 좀 밝아졌어요. 네, 막막했었는데 뭔가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는 네. 너무 좋네요. 그런데 효소를 채우라고 하셨는데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건가요? 우리 골골주민께서는 혹시 파로 효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요. 제가 살 빼는 데는 비록 뭐 실패는 했지만 모르는 게 없답니다. 네.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파로이고 파로로 만든 효소, 그 효소가 그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이 파로 효소는 파로의 풍부한 영양은 그대로 담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 효소를 더해서 만든 것이 바로 파로 효소입니다. 파로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려 12,000년 전부터 재배된 고대 곡물입니다. 문헌에 따르면요, 로마 전성기를 이끈 율리우스 카이사르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 꼭 챙겨간 게 바로 파로라고 합니다. 파로가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포만감이 높아서 전쟁터에서 주식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예전에도 그렇게 사용이 많이 됐던 거면 현재 그럼 뭐 이탈리아에서 많이 생산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파로는 주로 이탈리아에서 재배되는데요. 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건조한 날씨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최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탈리아 농림부의 엄격한 재배 가이드에 따라 재배되고요. 그중에서 영양이 풍부하고 품질이 좋은 파로는 이탈리아 농림부의 인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주목해야 할 10대 고대 작물 중 하나로 파로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파로와 같은 고대 곡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개량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 재배되는 곡물에 비해서 파로에는 비타민, 미네랄 등 60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또 식이섬유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장 건강은 물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파로 효소는 파로를 자연 발효하는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들이 장내 세균청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은 물론 원활하게 소화를 도와주고요. 체지방을 축적시키는 비만 세균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골골주민의 오랜 고민, 뭔가 소화가 안 되고 좀 답답했던 그런 느낌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동안 너무 막막해서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살짝 네. 설레기도 하고요. 아우, 좋네요. 네. 자, 그럼 골골 주민 최민영 씨의 그 고민을 좀 팔팔하게 거듭나게 해주실 88 주민을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와, 이게 심상치가 않네요. 와,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의상들을 척척 입으시는데요. 안녕하세요. 18kg 감량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88 주민 지정입니다. 네, 오늘 한양춘의 88 주민으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뱃살 잡고 88 주민으로 살고 있는 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표정이 뱃살을 확 잡은 표정이에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신뢰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얼핏 봐서는 이렇게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라기보다는 그 사이에 약간 조금 그러니까 배가 약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예. 이거 예전 제 배거든요. 직접 보여드리려고 네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를 예전 배를 갖고 나왔어요? 그럼요. 진짜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 예. 오, 예. 오. 깜짝 놀라셨죠? 와. 쏙 들어갔네요. 네. 오. 어때? 좀 괜찮나요? 이제야 88 주민 같네요.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싹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갈 때는 제가 74kg까지 나갔었거든요. 74kg요? 네. 와. 제가 그 당시 허리둘레가 한 32인치 정도? 남편 네네. 옷을 맞을 정도로 되게 컸었는데 예. 현재는 27로 줄고 와. 몸무게가 56kg까지 감량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마음을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독하게 살을 빼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은 88 주민으로 살고 있지만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도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네네. 한 15일 정도 화장실을 못 간 적도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었어요. 보름 동안 화장실을 못 가면은 몸이 어때요? 너무 힘들죠. 진짜 속도 묵직하고 답답하고. 네,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제대로 관리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소화도 좀 잘 되고 다 괜찮아지신 거예요? 그럼요. 속이 편하니까 여유도 생기고 매일 화장실에 출근 체크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속이 편해야 살도 잘 빠지는 거거든요. 예. 네. 88 주민처럼 잘 먹고 잘 배출하면 오히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니까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우리 88 주민께서 이렇게 소화불량도 잡고 복부 비만을 잡은 비결 과연 무엇일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와, 여기 어디예요? 하루 시작을 조깅으로 저렇게 힘차게 맞는다는 건 우리 88 주민 맞으시네요. 운동 나오셨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며느리가 아기를 출산했는데 좀 부은 것 같아가지고 같이 조깅하려고 나왔어요. 딸이 아니고 며느리예요? 네, 우리 며느리예요. 예쁘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딸 같은 며느리에게 지금 소화력을 높이는 비법을 전수 중이라는 거잖아요. 조깅이 소화력을 높여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인가 본데요. 엄마가 사진 하나 보여줄게. 자, 이거 봐봐. 이거 엄마 9년 전 사진이야. 대단하지? 야, 어머. 와. 같은 분 맞아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어머니. 소화력을 높였더니 정말 다른 사람이 됐네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야. 88 주민도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화불량에 급기야 비만으로까지 이어졌대요. 제가 20대 때는 거의 50kg대 정도 됐었고요. 아기 낳고 한 30대는 한 52, 3kg. 근데 40대 되니까 몸무게가 그렇게 갑자기 훅 찐 것 같아요. 한 74, 5kg 정도. 그러니까 한 14kg 정도가.
밤에 폭식을 많이 하고 술과 뭐 치킨 이런 거를 야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위가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되게 몸이 안 좋고 부었던 것 같아요. 야식에 바로 눕기까지 하니까 정말 소화불량이 생길만 합니다.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몸에 독소가 쌓이고 손발은 붓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운동 끝났으니까 먹을 게 있어. 여기 앉아봐. 88 주민분이 소화에 더 신경 쓰면서 먹기 시작한 비법이 있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요거 타로 효소인데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소화 불량이 생기고 뱃살이 생기고 살이 찌는데 꾸준히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먹고 있어. 88 주민의 소화력을 높이는 건강 비결은 바로 효소였네요. 천천히 이렇게 집에 돌아온 후에도 소화력을 높이는 특훈이 또 계속되고 있어요. 네,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이유는 배에 찬 가스를 쉽게 제거해서 배만 볼록 나오는 걸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복부를 빼주는 너도 아기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배에 굉장히 많은 독소가 쌓여 있을 거야. 며느님에게 소화력은 업시키고 독소는 아웃시키는 88 주민의 비법을 고스란히 전수하는 중인데요. 자, 이번엔 또 어떤 비법을 보여주시려나요? 이거 어때? 언니 이쁘긴 한데 어떻게 입어요 이거? 이런 거 입으려고 살 뺐잖아. 날씬해지시니까 며느님도 깜짝 놀랄 옷들을 과감하게 도전하시네요. 이런 것도 입으면 얼마나 예쁘지 않니? 어머니 천이 부족해요. 소화력을 높여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높이신 것 같은데요. 야, 이 복장 그대로 휴가 떠나셔도 되겠어요. 살이 빠지면 옷을 사고 싶어지잖아요. 동기부여가 되죠. 이제 식사를 하시려는가 봐요. 채소가 많은 걸 보니까 소화에 도움이 되는 요리를 할 건가 본데요. 지금 라베 요리하고 있어요. 제가 위가 안 좋았는데 이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단백질도 많이 섭취해야 돼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요리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에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건강식이네요. 그런데 만두에다가 면까지 이게 소화가 잘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먹을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니까 면도 항상 챙겨 먹습니다. 탄수화물도 꼭 필요하더라고요. 밥 먹자. 저렇게 많이 먹어도 소화는 물론 몸매 유지까지 잘 하신다는 건데요. 근데 맛있게는 보이는데 더운 날 사실 이런 따뜻한 음식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근데 날이 덥다고 너무 차가운 음식만 드시는 것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드시면 소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위장 내부의 온도를 올려줘서 소화불량이나 복통 같은 문제를 줄여줄 수 있어요. 어머 진짜 맛있어요. 그치? 엄청 푸짐한데 칼로리가 적어서 네.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아. 그래요? 둘이 먹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적게 먹는다고 살 빠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많이 푸짐하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살은 자연으로 빠져. 그렇죠. 소화력이 좋아지면 다이어트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잘 먹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가 좋은 거 하나 줄게. 자, 식사를 마치고 또 어떤 걸 챙겨주시려고 할까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거 위에도 좋고 더부룩할 때 먹으면 너무 좋더라고. 소화력까지 높여서 체중 감량에도 성공한 비법, 바로 파로효소였네요. 네, 팔팔한 기운이 넘치는 88 주민의 일상을 만나봤습니다. 50대인 것도 안 믿겨지는데 시어머니셨어요. 두 분이 다니면은 뭐 자매란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며느리랑 저랑 같이 다니면 예. 뭐 친구냐, 뭐 자매냐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속이 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위, 장 건강도 아주 좋아진 것 같아요. 보면서 막 활력이 막 느껴졌습니다, 저희도. 저는 무엇보다 음식 섭취도 정말 건강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이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는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에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양소들은 몸속의 효소가 제 역할을 하는데 아주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역시 뭐 88 주민답게 우리 주치의분들의 칭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화 효소를 이제 꾸준히 보충하면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파로 효소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건가요? 네, 파로 속에는 장 건강은 물론이고 소화를 도와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사총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총사가 어떤 성분이냐면 식이섬유인 아라비노자일란, 탄수화물의 분해를 돕는 알파 아밀라제, 그리고 글루텐 분해에 도움을 주는 프로테아제, 마지막으로 항산화 성분이 페룰산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이렇게 좀 힘이 느껴지는데요. 파로 하니까 뭔가 파워가 올라가는 파로. 예. 네, 파로에는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인 아라비노자일란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아라비노자일란은 식욕 조절 호르몬을 돕고요,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성분인데요, 장내 유익균은 증가시키고 장내 유해균은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만성 대장염 완화와 항염증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로를 발효해서 효소로 만들면 바로 이 아라비노자일란의 활성도가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로는 당 수치가 낮아서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먼저 완두콩 100g에는 4g의 당이 들어있고 키노아에는 5.3g, 카무트에는 7.84g이 들어있는데 파로에는 2.4g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카무트와 비교해보면 파로의 당 함량은 3분의 1 수준인 거죠. 또 파로에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일반 식품에 함유된 전분은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서 혈당을 빨리 상승시키지만 파로 속에 함유된 저항성 전분은 포도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해서 혈당을 올리지 않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파로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그런 곡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혈관 건강, 즉 혈액 속의 지방 수치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곡물입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소화 과정에서 수분을 만나면 흡착력이 매우 강해져서 장에 남아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함께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88 주민께서는 어떻게 이 파로 효소를 알고 그렇게 드시게 되셨어요? 저도 정말 먹는 즐거움이 가장 큰 사람 중 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파로 효소가 탄수화물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꾸준히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 파로 효소에는 탄수화물의 분해를 돕는 소화 효소인 알파 아밀라제가 함유되어 있어서 탄수화물 섭취 후에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높은 한국인에게 아밀라제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효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면 수분을 만나서 단단하게 굳은 전분인데요. 이 상태 그대로라면 장에서 소화도 쉽지 않겠죠? 어렵죠. 여기에 파로 효소를 넣은 뒤에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이라고 하고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이야, 이 단단하게 굳었던 전분이 물처럼 막 그냥 묽어지네요. 네, 이렇게 굳어있던 전분이 소화가 쉬운 액체 상태로 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준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예. 정말 바빴습니다. 네네네. 네. 자, 이 투명한 관을 몸속 장이라고 가정하고요. 가득 차 있는 것을 탄수화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 물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네. 네. 뭐 변화가 거의 없죠. 네. 잘 뭔가 이렇게 원활하게 배출된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네. 이번에는 파로 요소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오, 그냥 쑥 빠지네요. 그렇죠. 너무 시원하게 그냥 빠지는데요? 보기만 해도 그냥 시원하시죠? 네네.
바로 파로 효소에 들어있는 알파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을 분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쌓여있던 장독소까지도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장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알파아밀라제는 포만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파로 효소로 알파아밀라제를 보충해주면은 탄수화물의 소화와 분해를 도와서 포만감이 증가하고 과식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니까 다이어트 후에도 과식하지 않고 요요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 바로 역가 수치입니다. 역가 수치요? 이건 네. 또 뭔가요? 이게 역가 수치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성, 분해 능력을 지표로 나타낸 건데요. 적절한 역가 수치가 유지가 되면 탄수화물이 잘 소화되고 흡수돼서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높은 역가 수치는 구강 건강과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빵은 대부분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밀가루로 만든 빵의 경우 소화를 방해하는 글루텐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로 효소를 발효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분해에 도움이 되는 프로테아제 성분도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이 프로테아제는 복부팽만이나 설사 유발의 원인인 글루텐을 쉽게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파로 효소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알파아밀라제, 단백질과 글루텐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같은 소화 요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부족한 소화력을 보완해 주는 데 도움을 주면서 결국 지방 축적을 줄이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단백질 많이 먹잖아요. 근데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소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뭐 속이 편안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화불량으로 인한 장독소로 인해서 아주 뱃살 고민이 많았던 골골주민 한양천 주치의들의 처방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셨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와, 우리 골골주민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 드디어 소파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칭 하시네요. 야, 이게 배가 좀 들어간 것도 같아요. 그 전에 장도 안 좋지만 소화불량이 되게 심했잖아요. 장 요근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장에도 좋고 소화불량에도 되게 좋아서 꾸준히 요즘에 집에서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맞아요. 장을 자극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하면 소화 기능을 촉진해서 소화불량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이 끝났으니까 식사를 하시려나 보는데요. 곤약면으로 만든 요리네요. 곤약이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다이어트 할 때도 좋죠. 지금 뭘 꺼내시는데요? 전 뭘까요? 제가 요즘 먹고 있는 파로 효소라는 건데요. 제가 뱃살도 좀 있고 특히나 당뇨가 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화불량에 속이 항상 더부룩했는데 얘를 먹고 나서부터는 소화불량에 많이 도움도 되고 무엇보다 뱃살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꾸준히 먹고 있어요. 뭔가 되게 행복해지셨어요, 지금. 3주간 운동에 식이 조절은 물론 파로 효소 섭취까지 소화불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아주 강하세요. 자, 과연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체중 감소는 물론이고 허리둘레도 줄었고요. 당화혈색소랑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져서 전반적으로 아주 좋아진 상황입니다. 네, 야. 일단 박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보면서 기분이 좋았던 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속이 편하니까 표정이 좀 달라지고 3주 동안 골골주민에게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너무 뿌듯해요. 뿌듯하죠. 예. 허리둘레가 94cm에서 90cm로 감소했고요. 오. 체중도 감소했어요. 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지방간까지 혈관 건강도 안 좋으셨는데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실제로 당뇨 환자에게 파로를 6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공복 혈당은 물론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8호 효소 섭취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리 좋은 것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겠죠. 8호 효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일반 식품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은 3g 정도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또 이탈리아 농림부의 인증을 받은 8호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가 있거나 수유부미, 임산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함께하는 통합진료실 한양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가 팔팔하게 소화 잘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더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12시 방향으로 중환혈이 있는데요. 바로 명치와 배꼽 바로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한 느낌이 있다면 중환혈을 꼬집듯이 잡고 태엽을 감듯이 돌려주세요. 멈췄던 위장이 꼴깍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번 뱃속 태엽을 감아보세요. 채널 A